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오는 28일 국회 재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김웅 의원과 소신 투표를 하겠다고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정책위 의장을 지낸 유이동 의원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 말 퇴임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폐류나 취급을 받는다면서 친정인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 통합과 협치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제 9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강 씨는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6시간을 버티다 결국 밤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의 회사 내 갑질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견주의 입금이 늦어지면 훈련소에 맡겨진 개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와 정책 혼선을 두고 여권 내에 두 잠룡이 SNS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두 사람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당도 운동권 심판론을 했잖아요. 그건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다.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건 빈약하면서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걸어 들어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폄하냐 비판이냐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요. 그러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고요. 자, 여권들의 이 설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신 발언에서 시작이 됐죠. 지난 18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처신이라는 표현을 이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이때부터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판이 좀 커졌어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박이 또 이어지면서 이제는 차기 대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 이런 잠룡들의 논란으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너무 작은 일에서 지금 확대가 너무 크게 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어졌죠. 이게 그 KC 마크를 둘러싼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그 조직화된 소수보다 비조직화된 다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돼야 된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지금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사실상 이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지방선거 있고 3년 후에 대권 후보를 결정해서 대선이 진행되는데 아마 두 분 모두 차기 대권의 유력한 주자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튼 최근의 당내 상황과 엇물리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누가 비판을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내거나 반박은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견 개진을 한 게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해요. 오세훈 시장이라서 반응했다기보다는 네. 홍준표 시장이 아니어서 반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과의 이런 지금 논쟁은 결국 정책을 두고 논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없는 왜냐면은 뭐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운영 반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매우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결을 달리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네. 다양한 정책적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는 이번 이렇게 그 차기 대선 주자,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막 하고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의 설전에 대해서 당내 평가는 어떨까요? 직구 문제에 관한 메시지도 보면 결국 행정가로서의 메시지입니다. 쓴 중진들의 처신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행정 뉴스를 정치 뉴스로 끌어냈거든요. 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을 때 약간 오세훈 시장에게 마이너스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이요? 이런 생각까지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또 뭐 SNS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쉬쉬쉬 하면서 얘기 정리하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정치인들이 좀 나와서 논쟁을 고품격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무식 부적절 뭐 같은 예. 또 저 오세훈 시장은 처신의 처신이고. 아쉬움. 그러니까 좀 그거 장난하게 그 예.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 뭐 이런 평가를 해도 될까요? 이 설전에서 손익계산서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까지 박한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 참패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두드러진 모습이 많이 보여지지 않았죠. 그에 반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총선 참패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차기 전대 대표 후보로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논란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나도 지금 보수 주류의 적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 네. 분명하게 선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친윤으로 보여질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비윤 아니면 반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박한 결과는 아닌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정책적인 이야기가 좀 의견을 내기가 좀 편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그동안 이 정교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죠. 당과 정부는 제가 정부에 있어봤잖아요. 당은 조금 더 날것의 민심을 접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처럼 아주 정교한 이 정책을 운영해온 자산이 있지는 않죠. 차이는 있습니다.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만날 때 전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 정이 각각 할 일들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책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래서일까요? 정부의 해외 직구 정책에 이어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이슈에도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의 지금 백서 TF의 그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 본인이 정책적인 부분들도 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은근히 강조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2조 심판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정책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지금 KC 인증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이라는 것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령자들에 대한 사고가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운전면허에 대해서 어떤 적성 검사를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그러면서 야간이나 뭐 이런 운전들을 제한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까 한동훈 위원장 그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에서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 전후로 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그동안의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향은 맞지만 그 네. 방향이 국민들께 닿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저 말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 되지 않아라고 저는 좀 선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굳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린 질문인데 그 뒤에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지배적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론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수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했던 과거 발언부터 먼저 다시 듣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어느 정권에서나 2년도 안 된 전 정권이 자기를 내세우는 전례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성공한 전례도 없어요.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뿐만 아닙니다. 이 애라는 표현 즐겨 사용합니다. 참 일관된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또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또 애 눈치나 보는 당 뭐 이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을 쓰는데 저런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애라는 표현에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정치를 전혀 모른다. 뭐 정치 신인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을 망하라 먹었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네. 자꾸 애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여론을 그 분위기를 역풍이 더 보니까. 큰 거 아닌가요? 역풍이 더 그러니까 크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린 놈이라고 했다가 그랬죠. 굉장히 언론의 역풍을 받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73년생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을 했고 이제 한국 나이로도 50살이 훨씬 넘은 분에게 애라는 표현, 자신이 조금 더 물리적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애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사실 보수가 이 진보 진영에 비해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린 품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품격에도 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계의 마음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네. 표현은 조금 더 정제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거 아세요? 홍준표 시장의 이 발언 중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공격하는 발언 뒤에는 반드시 본인 좀 자랑 섞인 얘기가 항상 따라서 붙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과거부터 본인은 당을 30년 지켜온 본류임을 또 강조해 왔었죠. 아침에 당 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말로 비판을 했는데 보셨는지 어떻게 좀 반응하시겠어요?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시장님 탈당도 시사하시는 건지.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빼야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홍준표 시장이요. 이 소통 채널에 본인이 이제 올린 글입니다. 어제 그제죠. 이틀 전에 또다시 초짜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 그러면서 거취 결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탈당으로 해석이 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바로 오늘 또 이 SNS에 이 얘기에 대해서 번복하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탈당하는 건 정계 은퇴할 때나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최근에 홍준표 시장에 대한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본인이 한 말을 좀 저렇게 번복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 홍 시장님 때문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 전체가 애를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도 애가 나오는군요. 예, 계속해서 이거를 다루고 홍 시장님이 계속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시니까 저희도 계속 다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근데 좀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지금 대권 후보들 당권을 꿈꾸시는 분들이 논의하는 내용을 좀 보시고 깨닫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죠. 또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이 SNS를 통해서 이거 의견 게시라는 게 맞는가 이런 발전적 토론을 하고 있는 걸로 야당이 볼 때도 그렇게 비춰지는데 네. 홍 시장님 혼자서만 저렇게 뭔가 응석 부리듯이 네. 애가 하듯이 발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은 그 한국 정치 전체를 볼 때도 좋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논의에 오히려 끼어드셔서 내가 생각할 때 30년 동안 정치를 한 내가 볼 때는 이 정책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역시 30년 정치한 사람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저렇게 나는 30년 동안 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다영 감독입니다. 이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 그리고 진실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감성적인 거나 또는 누군가의 선전선동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록 필름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역사, 진실을 담은 이 건국전쟁이 드디어 TV조선을 통해서 상영이 됩니다. 최초로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국전쟁, 여러분들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결국 구속 신청입니다. 경찰이 방금 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위험 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사건 조작 의혹을 받아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란표 쟁탈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다음 주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통과 기준인 여권 이탈표 17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에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지도부와 함께 윤재욱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 낙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 의원 모두에게 편지를 발송해 분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세 전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직구 규제 정책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건설적인 의견 게시가 잘못된 처신이냐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처신 발언엔 사과하면서도 이 정치인의 SNS에 의견을 게시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어제도 SNS를 통해서 정부의 고령 운전자 제한 정책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화영, 유재면, 이재명도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어제 보석신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은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들어 이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했지만 검찰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직원보다 많은 CCTV입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구 씨가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엔 강 씨가 6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9대 CCTV를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 씨가 뒤에서 고객인 견주들을 비방하고 폄하했다는 폭로도 나왔지만 강 씨는 아직까지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로스쿨에서 뭘 배웠길래. 서울대 동문을 비롯한 여성 수십 명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강모 씨는 주범 박모 씨에게 로스쿨의 여성 후배 또는 동기 학생들의 인적 사항, 사진 등을 전달했는가 하면 자신이 직접 조작하고 퍼뜨린 허위 음란 영상물도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1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잠룡들이 저마다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면서 존재감 싸움이 격화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KC 미인증 해외 직구 금지 논란, 이걸 두고서 한동훈 전 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건전한 논쟁 물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역학구도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너무 일찌감치 자기 경쟁이 불붙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그간의 침묵을 깨고 해외 직구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여당 중진들의 해당 정책 비판을 아쉬운 처신이라고 표현하면서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직구 정책을 비판했던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즉각 처신이란 단어를 지목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고요.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도 있다면서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거듭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앞서도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농지개혁 이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제조업, 공업,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50년에 이걸 할 때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만든 정책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전 위원장의 반박에 오 시장 물러서지 않으면서 설전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참전했습니다. 네, 먼저 오세훈 시장은요, 이 한 전 위원장의 반박에 처신이라는 표현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에둘러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진이라면 직접 협의할 수도 있는데 보여주기만 횡행하는 모습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또 오 시장은요, 이에 앞서서 유승민 전 의원과도 이 한 차례 설전을 이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또다시 이 여당 정치인이 SNS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무슨 억지냐 이러면서 오세훈 시장을 직격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이른바 목격담 정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처럼 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상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마침내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홍 시장에 대해서 역풍 그리고 역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홍준표 시장은 어제도 SNS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실거리며 떠받드는 거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여권 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한동훈 전당대회 등판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홍준표 시장은 이 자신의 소통 채널에 쓴 댓글에서 또 초짜 당대표가 되면 당이 가망이 없다면서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르겠다,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이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해서 이 탈당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런 홍준표 시장의 행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물론 친윤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박수영 의원은 어제 홍 시장의 탈당 시사를 의식한 듯 더 빨리 나가셔도 좋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겁니다라고 응수하기도 했는데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이 당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은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서 자신이 탈당을 시사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다며 적극 반박을 했는데요. 자신은 30여 년간의
오랜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뿌리라면서 탈당은 정계 은퇴를 할 때나 하는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앞서도 자신은 당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실개천이 아니라 본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누굽니까?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은 소개하지 않았는데 사실 나경원 당선인도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잠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한 분 더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게 대통령 임기가 지금 3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차기 주자를 자처하거나 아니면 잠재적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들이 이렇게 서로 언쟁을 벌이고 설전을 벌이는 양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제가 KC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강한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세훈 시장이 처신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그 유감 표명 비슷한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토론을 계속하는 거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어디까지 그러면은 시민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상품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기업의 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잠재 주자들 사이에서 대안까지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너무 원색적인 그런 논쟁성 토론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책임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대통령 임기 3년 남은 거는 차치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KC 인증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사과까지 할 정도로 이건 실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이 대통령실의 어떤 집권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체제가 될 수 있다, 보완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임기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다들 잠룡들이 참전하는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저도 건강한 토론이라는 데는 좀 공감이 되긴 하지만 이 지금 국민의힘에 그리고 대통령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